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런 그 공개 행보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 상승시키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력이 있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탈당이 어느 정도 좀 소구가 있어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한동훈의 등장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결집하는 시기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네. 보수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뭔가 본인의 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그 후보가 지금 타이밍에 나온 거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영리한 판단인 거는 맞죠. 캠프 네, 입장에서. 예. 한동훈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국민의힘은 뭔가 집중해서 자기들끼리 단결하고 단합해서 선거를 치르다기보다는 그냥 제각각 자기 생각에 따라서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죠. 다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분위기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이게 엄청 큰 뉴스는 아니어서 따로 뭐 기사를 쓰거나 하려고 하진 않는데 예. 그 캠프에서는 아직도 그 캠프 내에 직책 있잖아요. 뭐 무슨 본부장. 예. 네, 제가 딱 특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걸 두고도 지금 알력 싸움을 해요. 서로 안에서. 네, 누구를 내정했다가 또 누구가 또 취소했다가.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본인들이 이 선거를 이기려고 했으면 빠르게 누군가를 결정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서로 자리도 좀 하고 있다. 네. 네, 그런 거 보면 좀 지긋지긋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이재명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유리한 프레임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커피 120원도 던졌는데 이게 잘 여론에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안 돼서 그런지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10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영부인 검증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설한영 대 김혜경 생중계 토론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영부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물어봅시오.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난 대선 네. 토론회는 진짜 검증이 필요했던 때 아니에요? 네, 영부인 김건희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박 기자랑 저랑 같이 있었지만 네. 김건희 딱 한 번 등장했어요. 그 허위학용 네. 의혹으로 12월 26일 날. 기자회견. 네. 그때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지 영부인 선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더니 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때 일관성도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전에 말했던 그때 후보 당시는 우리가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의 문제였거든요. 그냥 네. 수사를 덮어준 거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윤석열을 우리가 검증을 어떻게 보면 놓친 게 맞죠. 네, 언론도 찌르긴 찔렀는데 네.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여사들이 그래서 여사 토론이 무슨 명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 여사가 지금 정책 세우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이 논리는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영부인이 굉장히 실권을 쥐고 나라를 흔들면 위험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걸 하자라는 논리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정이 좀 그렇죠. 많아졌습니다라는 네. 것을 시인하고 네. 사과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직까지 저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이 속보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서 관련된 속보에 대한 또 댓글들을 막 달아주시는데 그 중앙일보의 어떤 분이 정신 나갔네. 영부인이 부통령이냐? 뭐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는 왜 안 했대? 이것도 딱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김건희는 왜 했어? 김건희 안 하고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을 왜 하자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 공직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부인은 부인일 뿐이고 물론 우리가 법률로 이제 영부인에 관한 법규를 정한다. 그럼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아닌가. 하는 안 거죠. 먹히니까 네.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박 기자 말은 맞아요. 예.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이 얘기는 해줘야 돼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김건희를 뽑았더라. 이 얘기 먼저 해줘야 돼요. 아니, 네. 그 말은 맞아요. 네. 네. 우리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은 김건희였다. 네. 네, V0가 사실 김건희였다 알고 봤더니 윤석열은 껍데기더라. 이렇게 반성을 하면 네. 그래도 저는 이 논리는 맞다고 봐요. 네. 일단 전단에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 맞다. 네. 우리가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 네. 지금까지 다 김건희가 시킨 거다. 그 얘기는 없어요. 뭐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 얘기 안 있냐면 하잖아요. 그 얘기 안 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양쪽에 TV 토론을 제안하니 민주당은 5월 23일까지 입장을 밝혀라. 네.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긁어부스러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보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청렴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 이미지를 부각해서 뭐 악마화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그런 대선이 아니다. 방금 초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대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먹히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의 국민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이런 잔기술에 이렇게 먹히는 사람은 아니다, 먹히지 않는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종의 이제 기술류, 네. 예, 이런 테크닉에 많은 국민들이 너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원문을 찾아서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맥락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 국민이 토론하는 기법과 자세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오로지 국민의힘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콩알만한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조선일보시 이렇게 딱 트리밍 해가지고 그래요. 조작해서 너 이랬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현장 다녀보면 많은 시민들이 아우 지쳤다 이제 제발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40살의 유권자를 제가 용산역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휴 우리가 이제 하다 비상계엄까지 겪었는데 이제 그만 싸우시죠. 거의 지친다 지쳐. 뭐 거의 이런 투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프레임 전환한다고 먹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